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혈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부자들에게는 이들의 곁을 24시간 지키며 관리하는 사람, 바로 집사가 있는데요. 이 집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밀 보장입니다. 오늘은 최초로 이 부자들의 비밀을 공개한 집사, 아라이 나오유키 저자의 부자의 집사를 통해 남몰래 집사가 기록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회사는 2008년 1월에 설립된 이래 이른바 세계적인 대부호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집사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여기서 집사 서비스란 부자의 일상생활부터 비즈니스까지, 즉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관리하고 모든 요청을 처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보유자산 500억 원 이상, 연수입 5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춘 탑 클래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산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회사의 경영자도 있죠. 필자는 집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만난 부자들은 선조나 부모님에게 자산을 물려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창업에 뛰어든 사람, 투자의 귀재가 되어 부를 늘린 사람, 망해가는 회사를 양도받아 크게 키운 사람 등 그들이 부자가 된 과정은 실로 다양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은지도 집사 일을 하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수천억 원이나 가진 사람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모임에 속해 있나요? 특별한 재능 덕분에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들어오지요. 한번 큰 돈을 손에 넣으면 돈이 돈을 낳아 점점 불어날 테니 평생 놀고 먹기만 해도 괜찮겠어요. 필자 역시 부자들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그 생각과는 전혀 달라 깜짝 놀랐죠. 세계적인 부자 대부분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어린 시절에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비슷하게 치열한 구직 활동과 직장 생활을 경험했죠. 짧은 시간 안에 재산을 일군 한 부자는 15년 전에는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가난했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부자들 중에는 스스로를 향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닐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겸손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말들이었습니다. 만약 평범한 과거를 딛고 큰 돈을 모은 부자의 공통적인 습관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우리도 분명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자들도 기회를 잡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어딘가가 모자란 사람이었다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사고와 돈을 마주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와 자세가 바로 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철학입니다. 돈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장기술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돈에 얽매여 농락당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껏 돈을 손에 넣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또한 세상에 많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부자들은 인생의 행복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돈이 늘어나는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중요함과 함께 부자를 만드는 조건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전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자들은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납니다. 요즘 직원들은 직장 상사가 회식을 제안해도 내키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만약 사장이 술자리를 제안했다면 대부분의 직원은 이보다 더 주눅이 들어 최대한 자리를 피하려고 들죠. 하지만 부자들은 큰 돈을 모으기 이전부터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과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이란 평사원에게는 과장이나 부장, 과장에게는 부장이나 임원을 가리킵니다. 부자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하기 때문에 일에서든 일상에서든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속 깊이 품어왔다고 합니다. 고객 중에는 젊은 시절에 창업을 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공을 거두기 전부터 상장기업 사장들이 모이는 친목 모임에 일부러 참석을 했다고 해요. 큰 부자나 사업자들과 만나는 파티에 참석해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어. 또 거기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더 좋은 모임에 데려가주는 일도 많았네. 아무리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자금과 인맥이 없으면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나를 끌어줘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고객 역시 호시탐탐 조력자를 찾아 만났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을 향한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물론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겠죠. 그들에 비해 자신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이 자리에 잘못 온 건 아닐까? 하고 기가 죽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이 마음을 극복하느냐 마느냐가 내가 가질 부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애당초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어떤 일에 겁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소규모 벤처 기업 창업가나 일반 회사원이었던 부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사람이야. 이 자리에 머물 인재가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평범한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 멋진 착각이라고 비웃음을 사겠지만 오히려 그런 착각이 그들을 부자로 만든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부자를 모셔온 한 수행원은 사장님은 예전부터 그런 분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장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부티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사람들 속에 녹아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행원은 사장님은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켰고 진짜 부자가 되셨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며 그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에 참석할 때는 고급 옷을 입고 잘 손질된 가죽 구두를 신었습니다. 물론 그땐 돈이 많지 않아 명품을 사입지는 못하고 조금 비싼 옷을 잘 관리해 입었다고 해요. 그 밖에도 상류층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에 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말투나 대화의 소재까지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 조금이라도 부자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부자가 되었죠. 우리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과 만남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분명 부자가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부자들은 큰돈보다 잔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자들이 보석 같은 선물을 남에게 선뜻 주거나 아주 비싼 가격의 자동차나 미술품을 사 모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역시 부자는 통이 남다르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큰 돈을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부자들은 작은 돈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0억 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 10만 원이 하찮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부자들은 잔돈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10만 원뿐만 아니라 1,000원 단위의 돈에까지 심하리만큼 얽매이고 집착합니다. 얼마 전 기업을 경영하는 고객 중 한 명이 은행 담당자와 진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대화가 너무 진지해 보여서 새로운 설비 투자나 회사의 합병과 같은 꽤나 큰 안건이 오고 가는 줄 알았죠. 나중에 무슨 대화를 나누었냐고 물어봤더니 실은 이체 수수료를 협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그 논의는 1,000원, 2,000원을 둘러싼 공방이었죠.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협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거래처에 대금을 보낼 때에도 수수료는 발생하기 마련일세. 고작 1,000원, 2,000원일지라도 매달 들어가면 부담이 된다는 말이야. 그 부담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얼마나 될지 생각해 봤나? 한 건당 금액은 적더라도 매달 수십, 수백 건의 비용이 오랜 시간 쌓이면 총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 부담을 낮추는 일이 어쩌면 수천만 원의 융자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즉, 부자들은 잔돈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계속 지불해야 하는 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전기세가 나가는 에어컨이나 전구도 값을 더 주고서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구입합니다. 일시적인 지출은 늘지만 매달 전기세를 삭감하는 편이 멀리 볼 때 더 이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도 평소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료 애플리케이션, 그저 늘 사던 습관 때문에 매주 구입하는 잡지 등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적은 돈이라도 계속 쌓이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그들처럼 잔돈을 소중히 해보는 것 어떨까요? 부자들은 돈을 쓸 때 가격보다 가치를 우선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항상 가격표에 적혀있는 숫자만을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면밀히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파는 페트병 녹차는 대략 1,500원입니다. 반면 동일한 양의 녹차를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주문하면 10,000원이 훌쩍 넘죠. 갈증을 없앤다는 목적만 생각하면 호텔에서 녹차를 마시는 일이 무척 비합리적인 소비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30,000원짜리 녹차라도 호텔에서 마시면 전혀 아깝지 않네. 내가 산 건 녹차가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호텔에서 녹차를 마시는 이유는 근사한 풍경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덤으로 있기 때문이네. 즉, 이들이 돈을 주고 산 건 녹차가 아니라 호텔의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혼자만의 휴식 시간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마다 무엇에 투자하고 어떤 가치를 얻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녹차 한 잔에 3만 원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죠. 3개월에 한 번씩 자신의 별장으로 직원들을 불러 전골 파티를 여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역시 값보다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소비를 합니다. 파티날이면 직원 20명을 도시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별장으로 데려오는데 사실 전골 요리 자체의 재료비는 50만 원도 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태우기 위해 빌리는 대형 버스나 파티 준비를 돕는 집사의 보수까지를 포함하면 1,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총액을 참가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50만 원 꼴인데 이 정도면 도시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자는 그에게 큰 마음 먹고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시는데 그럴 바엔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파티의 진짜 의미는 내 별장으로 초대한다는 데 있어. 그저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골프도 치고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마음이지. 실은 직원들 자신도 열심히 일하면 이런 별장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마음이 가장 크다네. 부자의 지출에는 직원들이 큰 꿈을 꾸고 일의 의욕과 동기를 갖게 한다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즉, 그가 사용한 돈 1,000만 원은 전골 요리값이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쓸 때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목을 축이기 위해 차를 마시고 배를 채우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부자들처럼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위해 지출하는지를 다각도로 따져보고 명확히 파악한다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돈을 쓸 때마다 그 돈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 행동하지 않으면 부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연수입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얼마를 적으실 건가요? 1억 원일까요? 아니면 10억 원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필자도 부자로부터 비슷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네가 원하는 금액을 종이에 적어보게. 만약 돈을 준다면 얼마를 받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필자는 100억 원이라고 적었어요. 부자가 질문을 했으니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이라는 적은 숫자를 적는 것도 왠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적은 금액을 보고 그러면 자네는 100억 원을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100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평생 일해도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설령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벌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고객님께서 주시는 보수만으로 10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영하고 있는 집사 회사를 키워 상장시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자는 그러면 자네에게는 100억 원을 벌 만한 여재가 있는 걸세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돈을 얻고 싶다고 마음먹어도 실제로 그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부를 끌어당기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려면 진심으로 큰 돈을 얻고 싶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수입을 적어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10억 원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또 10억 원을 갖고 싶다는 마음 자체는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한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지금 당장 월급 300만 원만 받아도 좋겠어 라고 타협해버립니다. 부자는 이런 말을 더 들려주었습니다. 진심으로 10억 원을 얻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걸세. 지금 연수입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과 10억 원의 차이에 대해 시선을 돌리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억 원을 벌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어제와 똑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걸세. 다음에 그 사람은 10억 원을 벌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할 거야. 회사에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할 수도 있겠지. 월급이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은 평생 300만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10억 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이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돈은 원하는 금액에 묶입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해주고 싶은 말의 요지입니다. 부자는 자신처럼 부자의 무대로 발을 들인 사람도 많이 알지만 결국에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원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그것을 얻을 만큼 행동하지 않았어. 부자들끼리의 대화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즉, 목표한 연수입을 얻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틀을 뛰어넘는 높은 이상을 내걸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행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돈이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솔직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의 제자가 되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도 많은데요. 이들 역시 부자가 되고 싶어 찾아오며도 인생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본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옆에서 배울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의도를 돌려 말합니다. 물론 부자들은 애초부터 이들의 속내를 정확히 꿰고 있죠. 그들은 본심을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적당한 말로 돌려보낸 뒤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두 돈을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어느 정도 재력과 노하우가 있으니 후원을 해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돈을 갖고 싶다고 말했더라면 부자가 지원을 해주었을 텐데 그들은 본심을 숨김으로써 소중한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대개 우리는 돈을 갖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죠. 오히려 이 사업은 사회에 기여합니다. 라는 그럴싸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내 돈을 빌려 부자가 되고 싶은 게로군 이라고 생각하며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부자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이 더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배로 늘리고 싶네. 그래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는 식의 말을 수시로 입에 올립니다. 돈을 원한다는 말을 전혀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대화를 하며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려서 2천억 원을 만들지 못하면 회사 주식을 팔아야 하게 생겼어.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자네가 내 사업에 협조해 줄 수 있겠나? 다소 껄끄러운 말이지만 부자의 표정에는 아무런 부끄러움과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마치 점심 식사나 함께 하지 라고 말하는 듯 너무나 태연한 모습이었죠. 그 대신 상대가 사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돌변합니다. 사실 부자는 상당한 각오 없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돈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돈을 많이 갖고 싶지만 부끄러워하거나 폼을 잡으면 오히려 돈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돈을 원한다 라는 말이 부를 불러들이는 마법의 언어로 통합니다. 여러분도 돈을 원한다면 원한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소중한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은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는 실제로 필자가 집사로 일하며 남몰래 기록한 그들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신분으로 시작해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을 거듭하며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늘리기 위해 자신만의 철학을 날마다 습관처럼 실천했습니다. 이는 편하게 돈을 움직여 이익을 내는 안이한 자세가 아니라 금욕불리자라고 불릴 만큼 엄격하고도 치열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만약 평범한 우리도 부자들처럼 돈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특별한 환경이나 재주가 없이도 커다란 부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삶의 이면에 숨어있는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돈이나 손익을 따지면 결코 사람이 내 주변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관계의 힘이 곧 돈을 부르는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철학에는 돈을 통해 사람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는 특수한 사상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도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다시 경제활동에 투자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본주의적 논리입니다. 돈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돈이 지닌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건들처럼 오직 돈만을 목적으로 살면 반대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기 십상입니다. 또 돈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 배신이나 질투라는 감정으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고 극단적으로는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죠. 부자들은 돈에 숨겨진 함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대하는 자세, 즉 돈의 철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를 계기로 돈에 대한 자기 나름의 철학을 연구해보며 돈을 끌어오고 진정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라이 나오유키 저자의 부자의 집사와 함께했습니다. 책에는 부자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어떻게 소비하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관리하는지,
돈을 대하는지 등 집사가 남몰래 기록한 부자들의 작은 습관이 53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간혹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자의 마인드와 돈을 대하는 철학과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읽을 수 있고 사소하지만 우리가 놓치거나 안 하고 있었던 생각과 습관이 많으니 부유한 삶을 원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풍족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